안녕하세요. 한반도안보전략연구원 윤창영 원장입니다. 오늘은 유엔의 북한 제재 시스템 붕괴 우려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8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의 임기 연장 결의안을 표결에 붙였습니다. 그러나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14년간 활동해온 전문가 패널 활동이 4월 말로 종료될 예정입니다. 중국은 표결에서 기권하였죠. 전문가 패널은 2009년 5월 제2차 핵실험에 대응하여 북한을 제재하는 안보리 결의 1874호를 계기로 출범했습니다. 그동안 전문가 패널은 안보리 결의 위반이 의심되는 상황에 대해 독립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연 2회 안보리에 보고서를 제출하고 유엔 회원국들에게 제재 이행을 권고해왔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북한이 안보리 제재 결의를 이행하는지 감시하는 워치독 역할을 해온 것입니다. 전문가 패널은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과 한국, 일본, 싱가포르 등에서 파견한 조사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의 활동 실적으로는 북한의 중국을 통한 불법 화물 선적, 정제유 밀수,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 차량 불법 수입, 중국 업체를 통한 미사일 부품 조달 등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북한의 불법 무기 거래 및 핵연료봉 인출, 경수로 건설, 북한과 관련국 선박들의 다양한 제재 회피 시도 등을 적발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북한의 미사일 능력을 평가하고 사이버 활동을 통한 자금 탈취, 러시아와 북한 간의 무기거래 징후를 탐지하는 등 활발하게 활동해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전문가 패널의 활동이 종료되면 유엔의 북한 제재 이행 감시 체제가 사실상 와해되게 됩니다. 러시아는 거부권 행사와 관련하여 외무부 홈페이지에 2차례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성명은 지난 수년 동안 북한에 대한 제재가 이 지역 안보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했다고 비판하고 이러한 극단적 조치들이 특정 국가를 처벌하는 무차별적 무기로 변하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는 북한에 대한 제재의 극단성 때문에 결의안에 반대했다는 것입니다. 바실리 네벤자 주 유엔 러시아 대사는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제재는 북한의 핵무기 확산을 막는 데 적절성을 잃었고 현실과도 동떨어져 있다면서 제재를 현실에 맞게 조정할 것을 제안하고 전문가 패널의 임기 연장 조건으로 북한 제재의 이행 시한을 정하는 일몰 조항 신설을 요구했습니다.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러시아가 거부권 행사한 이유에 대해 우리의 이익에 더 부합한다고 하여 러시아 국익 차원의 결정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결국 러시아가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을 거부한 것은 북한으로부터 무기와 탄약, 조달 등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북한에 대한 유엔의 제재 조치를 무력화시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는 그동안에도 북한의 각종 유엔 제재 위반 및 장거리, 탄도미사일 개발과 관련한 안보리의 추가 제재를 방해하고 제재 완화를 요구해왔습니다.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가 2006년 10월 북한의 1차 핵실험 직후 채택한 결의안 1718호를 시작으로 2017년 11월 대륙 간탄 도미사일 ICBM 화성 15형 시험 발사 후 채택한 2397호 결의안까지 9차례의 대북 제재 결의에는 모두 찬성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2022년부터는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안보리 추가 제재 시도에 거부권을 행사해왔습니다. 2022년 11월에는 화성 17형 ICBM 시험 발사와 관련한 안보리의 대북 성명 채택에도 거부권을 행사하여 성명 채택마저 실패하기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침략 이후 러북 관계가 더욱 긴밀화하면서 러시아는 유엔에서 공개적으로 북한 제재 철회를 주장하고 중국도 이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상 유엔 주재 부대사는 유엔 안보리 표결 후 연설에서 우리는 러시아의 대북 제재 시한 설정과 정기적인 검토 제안을 높이 평가하고 적극 지지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측 의견이 채택되지 않아 중국은 부득이하게 기권표를 던질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실상 중국도 러시아의 입장에 동조했으니 북한이 알아달라는 뜻이죠. 앞으로 러시아와 중국은 유엔의 북한 제재 조치 이행 감시 무력화를 넘어 스스로 제재에 위반하는 행동을 더욱 노골화하고 나아가 제재 자체를 무효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지속을 위해 무기가 절실한 러시아는 북한 제재 조치 무력화와 철회 노력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제재를 위반하여 북한으로부터 100만 발 이상의 탄약과 미사일을 비밀리에 수입해왔고 최근에는 해상으로 북한에 직접 정제유를 공급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 타임스는 3월 26일 영국 싱크탱크 왕립합동군사연구소와 함께 위성사진을 분석하여 북한 유조선 최소 5척이
지난 3월 7일부터 러시아 극동 보스토치니항에서 석유 제품을 선적하기 위해 이동했는데, 이것은 유엔 안보리가 2017년 북한에 대해 엄격한 정제유 반입을 제한한 이후 해상을 통한 직접 수송의 첫 사례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러한 러시아와 중국의 태도는 국제 평화를 보장하고 핵비 확산 체제 NPT를 유지해야 하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의무와 책임을 포기한 것이고,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고도화를 부추기는 심각한 부작용이 예상됩니다. 현재의 상황에서 볼 때 유엔 안보리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실현하는 것은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이 북한과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안보리의 북한 제재 조치를 스스로 위반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선은 중국, 러시아 등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에 대한 제재를 이행하도록 강력히 촉구하고, 장차는 가치 공유 국가들과 협력하여 제재 이행을 강제하는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러시아와 중국이 북한 핵을 용인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근본적인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